어제 이 시간에 영상과 사진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서 전해드리질 못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주기 추도식이 어제 봉화마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승철 씨의 이 노래 제목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은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십니까? 바보 노무현이 떠오르죠.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말 그대로 지역주의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왔던 여러 가지 길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유일할 정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개혁적인 업적들이 있습니다만 현직에 있던 시절에 그것들을 다 평가받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섞인 목소리로 새 시대의 첫차가 되고 싶었지만 구시대의 막차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시대를 조금 앞서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고요. 어제 있었던 구주기 추도식에 그러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창환 교수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제 시집 한 권이 생각났어요. 안도현 시인의 외롭고 높고 쓸쓸함, 이런 시집 제목이 생각이 어떤 났는데 내용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참 외로웠습니다. 종로 지역구를 버리고 부산으로 갈 때도 외로웠고요. 그리고 탄핵당했을 때 그때도 외로웠습니다. 외롭게 산 사람이었다라는 탄핵 생각이 소추안이 네, 그렇죠. 국회를 통과했을 때. 네. 그리고 이상은 높았죠. 사람 사는 세상. 그래서 뭐 국가보안법, 자주국방, 또 사학개혁, 검찰개혁, 뭐 수많은 법안들을 내놨지만 번번이 현실의 벽에 부닥쳤었습니다. 그리고 냉소와 조롱 속에 그 20%도 안 되는 지지율 속에서 가는 길은 참 쓸쓸했습니다. 근데 9년이 지나서 그의 어떤 진정성 그리고 소탈함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로 이어가서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참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문재인 정부의 지금의 지지율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빚진 게 참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영화 노무현입니다 개봉되고 나서도 참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직접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추도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 이런 말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9해가 흘렀지만 이곳 봉화의 봄은 여전히 푸르기만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살만 나는 세상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그 기쁨만큼이나 당신의 빈자리가 아쉽기만 합니다. 이 순간 문득 우리 앞에 나타나 손을 흔들어 줄 것만 같은 당신 생각에 여기 모인 우리의 마음은 봄바람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탁주처럼 걸쭉한 당신의 소탈한 목소리가 참으로 그리운 오늘입니다. 참으로 그리운 오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박 교수님.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말고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현장을 직접 봉화마을까지 가서 추도식에 참석을 할까요? 도대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무엇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봉화마을로 찾아가도록 만드는지.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 뭐라 그럴까 지지율이 많이 낮았잖아요.
뭐만 안 되면 다 노무현 탓으로 돌릴 정도로 그 임기 중에 높았던 이상에 비해서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놓는 안들 참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번번이 좌절됐고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도 많이 떠났죠. 그리고 그 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롱과 냉소였어요. 근데 돌이켜보니 그런 자신들이 등을 돌렸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봤을 때 미안함, 또 그의 진정성, 이런 것들, 즉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쓸쓸하게 돌아가시게 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아쉬움과 미안함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 아닐까.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도 지금 모자라는 시기인데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국민들이 그런 미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 만큼 미안했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한 만큼 재임 기간 잘못한다고 생각해서 등을 돌렸고 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외롭게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수사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유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장을 직접 찾을까? 저렇게 현장을 찾았던 분들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몇몇이나 될까라는 물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저께 이 5월 23일 기간 동안 하루 유세를 다 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하기 온 사람들을 같이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이렇게 노 전 대통령이 끝까지 곁에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받는 과정,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낮은 지지율로 사실상 보수 정권으로 이양시키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손가락질 했을 때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노 전 대통령을 지켜줬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필요하니까 가는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된 마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저러한 추도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면은 선거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일부의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고 좋아했고 노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정신과 가치를 그대로 따르고자 했다라면은 오히려 그런 정치적 가치들을 따라야 되는데 어제 있던 추도식 장면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몇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이해찬 의원이 했던 발언이 쭉 저는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전직 대통령은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도식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상황이 역사적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진영 논리로 갈라서 한쪽을 조롱하고 희화하는 모습이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다운 세상 그리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게 되는 정치개혁의 밑거름이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5월 23일은 말 그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걷고자 했던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그 뜻을 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화합을 이끌어가는 예. 그런 장이 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했던 그 연정 제안까지도 생각이 나고 그 연정 제안이 아직까지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방정치, 지방정부의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나 제주도 이런 데서 실험적으로 시도가 됐었고 또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김 교수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일반 추모객들 가운데는 어쨌든 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흠모하는 이런 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가족의 손을 잡고 직접 찾아왔다 이 말씀은 한번 꼭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제 추도식 보면 말이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지난해까지 또 지난해는 대선 직후여서 그 어느 때보다 또 감회가 새롭긴 했을 텐데 말이죠.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건호 씨의 어제 가족을 대표한 인사말 어떤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다사다난했습니다. 먼저 머리가 다시 났습니다. 혹시라도 약간은 울적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삼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한반도의 평화 정국은 지금도 조마조마한 순간들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은 10주기입니다. 부디 북의 대표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과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년이 벌써 10주기인데 말이죠.
북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추도식에서 그동안의 노 전 대통령 추모식은 상당히 감정의 앙금들이 남아있는 장면들도 많았고 또 그걸 보고 있는 분들도 울기 바빴지 사실은 저런 여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농담도 나올 정도의 분위기, 추도식에서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체제 안착을 위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랬었고 또 기차 타고 만주 가고 기차 타고 시베리아 가고 싶어 했고 서해에 평화지대를 만들고 싶어 했고 또 전시작전권 환수해서 자주국방 이뤄내고 싶어 했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것도 임기 말에 그냥 간신히 합의는 했지만 전혀 현실화되지 못하고 끝났거든요. 아들, 유가족인 노건호 씨가 내년에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이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올해 뭔가 좀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그런 세상이 조금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한반도 평화 해빙 국면 이쪽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같이 담아서 기원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부인 권양숙 여사 또 전직 국회의장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헌화하고 분양하는 장면 여러분 보셨습니다. 권호 씨 이야기할 때 웃음소리가 나왔는데 아마도 그 탈모 때문에 지난해 헤어스타일과 올해 헤어스타일이 너무나 달라져서 그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삭발하고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원형 탈모가 너무나 여러 곳에 나다 보니까 아예 이제 머리를 밀었다.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탈모인들에게 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이 추도식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추도식 장면을 좀 즐겁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과거에 원형 탈모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딱 정확하게 다 세순이 돋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형 탈모가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있었던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면은 이 노건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돌아보니까 그날 똑같이 재판장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머리숱이 또 굉장히 좀 줄었더라고요. 그런 측면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노건호 씨가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10주기에 북한의 대표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절반으로 나눠져 있던 나머지 절반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대한민국에 나눠진 절반이 먼저 와야 되는데 어저께 있었던 추도식 장면에 그동안 왔었던 보수 진영의 정당의 대표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전혀 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철수 후보도 참석을 여러 차례 했고요. 과거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도 참석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 노건호 씨가 김무성 전 대표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쓴소리로 사실 면박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보수 진영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감정들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나의 추도식이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를 물었을 때 저는 그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도식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1% 득표율로 당선이 됐죠.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이제는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국민들까지 아우르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모두가 그런 소망과 각오를 밝히긴 했습니다만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쯤 정말로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웃 주민들의 박수를 받고 이웃 주민들과 소탈하게 어울리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직 대통령, 이런 전직 대통령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또 정파를 떠나서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조금 답답해지긴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시작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선거 관련 소식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인 오늘 참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짜 여론조사가 언론을 통해서 기승을 부릴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현혹이 돼서
우리 지지계층의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그걸 막아야 돼. 우리 당원들하고 우리 핵심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하자. 그런 취지로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을 해서 사전투표에서 우리가 우세를 점할 때 그것이 본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 이번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제일 중점적인 캠페인이 전체 사전투표를 하자. 홍준표 대표가 사전투표 참여 운동을 벌이자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6월 10일 이 북미 정상회담 북미 때문에 그럴까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사전투표는 수요일에 있는 지방선거 6월 13일 전주에 있는 금요일, 토요일에 이루어지게 되죠. 8일, 9일, 입니다. 6월 8일, 9일. 아까 잠깐 네. 저희가 만들었던 지방선거 일정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지방선거 일정을 보면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6월 12일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애당초에 판문점 선언이 있고 나서 모든 것들이 장밋빛 전망이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의구심들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최선희 이 북외무성 국장이 북미 정상회담 이와 같은 식으로 가게 됐을 경우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최고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차례 좋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 조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터라 적어도 6월 12일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는 과연 대한민국이 원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가 성사될지 여부는 확증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부러 틀어버리고 마지막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참관을 마지막 티켓을 끊어준 북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측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고 현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북한의 진정성이라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것들에 대한 모든 표심들을 담아내서 사전투표 좀 하는 것들이 자유한국당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김병민 교수가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박창환 교수님께는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 하나 더 듣고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남북 문제는 선거의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나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한테 환상을 너무 크게 심어줘 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북핵 폐기가 돼서 5천만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우리 선거제도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상이다. 허구다. 네,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 남북 문제는 선거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 북핵 폐기가 된다면 우리는 선거해줘도 좋다. 진심이겠죠?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이번 지방선거에 정치 생명을 좀 걸은 것 같아요. 사실 도박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아니면은 도식인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김정은을 믿어가지고 지금 평화체제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담아가지고 지금 어떤 기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 될 턱이 있나? 모두가 다 북한 김정은의 쇼에 놀아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들은 김정은을 믿고 있는 게 아니다. 한미 공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의 공조를 믿는 거고 그런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압박과 또 대화 이런 두 가지 정책들이 지금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서 뭔가 거기서 결실이 있으면 바라는 거지 이게 모든 다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잘 안 되면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런 거고 틀리면은 그냥 엄청 또 넘어가는 이런 결국은 너무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는 하지만 도박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뭔가 비전을 주는 면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전에 어쨌든 간에 정치인들이 쏟아낸 말을 유권자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결과에 과연 어떤 반응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 이야기 오늘 많은 말 했으니까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이제
우리가 결집만 하면 선거 이길 수 있다. 선거 이길 수 있다. 내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전통시장에 가보는데 전통시장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된다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럼 못 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거로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결과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 얘기 같습니다. 네, 경제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최근 이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간에도 서로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가 경제정책 하나만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문제도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마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창원 교수님 생각은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시장 가면은 못 살겠다라고 시장 상인들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여당에 표를 달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될 문제다. 국회를 추경을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미루는 자세로는 결코 경제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두 분께서는 이렇게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에 나오셔서 정치권 평론하고 계시는데 투표하실 거죠? 당연히 해야죠. 사전 하실 거죠? 투표합니다. 사전 투표하실 거죠? 예. 사전 투표하러 가실 때 제가 미리 조언드리면 반드시 모든 후보들, 각 선거에 나온 후보들 다 보고 가셔야 됩니다. 무작정 들어가셨다가는 당황합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소식 마치면서 다시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 묘지에 가면 아마 이런 글이 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선거 참여하지 않아도 그것도 또 하나의 의사표시긴 합니다만 내가 원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해야 하지 않을까.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